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해드리는 종목 퀵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예, 서울시가 직장인들을 위해서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네, 중구 무교동 글로벌 스틸 야외 상설 무대에서 화목금 12시 20분부터 30분 동안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예, 아마추어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연단이 참여를 하면 물론이고요. 또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 일반인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그만큼 더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다양한 세계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점심 식사하시고 공연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종목 킥 서비스 출발합니다. 예, 오늘도 역시 시황부터 간단히 봐드릴게요. 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면서 1910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낙폭이 조금 더 늘어난 상태인데요. 오늘 오전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3분기 GDP를 발표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0.2% 정도 성장에 그쳤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시장 상황도 분위기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순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대체로 하락세인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확정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2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하지만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과 차익 실현 매물의 2%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요.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기아차 오늘 4%나 급락이 나옵니다. 어제 5.7% 급등을 했다가 오늘 또 4% 빠지는데 기아차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것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락 반전을 했고요. 511선에서 거래가 되고 원달러 환율이 어제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1,100원 선을 붕괴했는데 오늘도 그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원달러 환율도 체크하시고 또 실적 발표도 함께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종목 퀵 서비스 출발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화도 열려 있는데요. 02-3153-2610번 저희와 전문가들과 함께 통화하시면서 그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또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종목 퀵 서비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종목 퀵 서비스를 함께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샘플러스의 남은호 원장 나오셨고요. 하나증권 안성지점 소환섭 대리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종목 퀵 서비스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특별한 룰부터 게임의 규칙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종목 퀵 서비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더 많이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또 종목 퀵 서비스에서는 별점제가 시행이 되죠.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고 만족스럽다, 고맙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남기시고요. 별표 모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월간 별점왕 선발하겠습니다. 이번 달 별점왕 선발하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과연 정태근 전문가가 이어갈 수 있을지. 예. 별점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달 별점왕은 오늘 출연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 중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부터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연결이 됐거든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스틸플라워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스틸플라워요. 예, 스틸플라워를 얼마에 몇 % 사셨습니까? 아, 저는 거의 올인했는데요. 네. 11,700원에요. 네. 거의 뭐 한 90% 이상 이렇게 했는데요. 비중이 90% 이상이세요? 예, 예. 많이 남으셨네요. 예, 예. 이 종목 좋은 이렇게 얘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네. 가스관이나 뭐 이런 뭐 실적도 좋고 해가지고 했는데 뭐 연말까지 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크게 뭐 기대 이상 못 미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사신 지는 뭐 한 달 좀 안 되셨나요? 아니,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지나셨어요. 예, 스틸플라워 남은호 원장님께 여쭤볼 텐데요. 그 전에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 어떤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스틸플라워를 지금 현재 시청자께서는 11,700원에 들고 계시다는 말씀이었는데 네 분의 전문가는 가져가도 된다고 두 분의 전문가는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남은호 원장님은 이 종목을 좋게 보고 계실지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11,700원에 사셨으니까 지금 한 10% 가까운 손실 좀 보고 계시네요.
예, 예. 근데 우선 투자 비중이요.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90%라면. 예, 예. 예. 많이 비중은 좋습니다. 네, 비중이 많을 경우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예. 비중이 많은 경우에는요, 기간을 짧게 가져가셔야 돼요. 아, 그래서 안 그래도 연말까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가 싶어가지고. 네. 예.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까요? 안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까요? 당연히 좋은 소식 두 개 다 주세요. 들려주시면 예. 고맙고요. 예. 안 좋은 소식은요, 없다는 것이고요. 좋은 우와, 소식은 예.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까지가 안 좋았던 내용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일단 연말까지 충분히 뭐 좋은 수익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조금 일찍 들어오신 부분이 있고요. 아, 예. 예, 제가 만약에 지금 현금이 있다면 제가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사고 싶을 정도의 네. 타이밍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운용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이 90%의 비중을 일정 부분에 한 반 정도는 털어내야 되는데요. 예, 예. 네, 그 지점까지 같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스틸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인데 지금 최근 중소형주장이 계속 진행이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던 것은요, 예. 항상 새로운 이 가스관 테마에 묶여 있을 때 이 셰일 가스의 붐이 있었고요. 이럴 경우에는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면 항상 1등주, 대형주가 제일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셰일 가스라든지 가스 테마가 나온다면 제일 먼저 한국가스공사가 먼저 가는 게 당연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가스관 그리고 셰일 가스에 대한 전망치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타이밍은요, 아직까지는 조정을 받았던 모습들이 좀 정상적인 흐름이라 볼 수 있고요. 이제부터는 좀 기대를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조선업종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익이 많이 난다는 것보다 매출이 커지는 게 이런 중소형 기업들의 어떤 장기적인 펀더멘탈이 제고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액에 그리고 이익 또한 계속적으로 크게 증가되고 있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3D 고가공 분야가 있는데요. 일단 철판이 휘어진, 즉 항공기나 조선 선박에 만드는 이렇게 굽어 있는, 휘어지는 이 철강 관련된 강관 관련된 산업에서 국내에서 독보적인 이 양산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연간 한 1,600억 정도의 이제 매출이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3,000억 매출액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따라서 계속적으로 스틸플라워의 펀더멘탈은 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한국과 러시아의 가스관 협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 이런 펀더멘탈적 문제는요,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수적으로 그리고 현 종목이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은 역시 지수 영향을 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충분히 이제 지지점에 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 가격이 이제 거의 조정의 마지막이 아니겠나. 10,000원에서 1,800원 사이가 마지막 조정이고 매수로는 가장 적정한 타이밍이 될 것이고요. 예. 이미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어떻게 흐름을 타고 갈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특별한 장세 대비 좀 더 강한 흐름들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좀 빠른 템포의 흐름들이 이제 11월 달 안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근데 12,500원 부근에서는 분명히 일정 부분의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현 보유 물량의 반 정도는 줄이셔야 된다는 거죠. 반 정도는 줄이셔가지고 반만 들고 가고 나머지 반은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쪽으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물량도 많은 상황이지만 이제 시장의 충격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예측하지 못한 어떤 기업의 어떤 개별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가가 또 순간적으로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수급적인 단기 투매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3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하회할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또 손절매를 전량은 하지 않더라도 반 정도 또 하시는 이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지금 투자에서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상담 내용 잘 들으셨죠? 예. 예,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화 연결할 텐데요. 그때 잘 대응하고 계신지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네, 한번 더 여쭤볼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예, 우리나라 온 국민의 염원이었죠. 네.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가 오늘 오후 3시 반쯤에 발사가 될 거라고 얘기가 됐었는데요. 네. 이상이 생겨서 일단은 발사가 중단될 거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네. 알려지는 대로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안타깝네요.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잠깐 나로 관련주 흐름을 봤는데 그 뉴스가 나온 그 시각에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들고 계신 분들은 또 대응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종목 어떻게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여쭤보시고 싶으시면 바로 이 시간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9757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예.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26,700원에 비중이 10%인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일부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문의하시네요. 예. 네, 26,700원에 10%, 지금 한 10% 정도 수익을 10% 이상 보고 계신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전체적인 종합지수가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 성격의 식음료, 음식료 업종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2011년 9월에 하이트와 맥주회사, 하이트와 진로의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주류 업체들의 매출 비중 중에서 사실은 영업비용, 영업비, 광고 홍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그간 합병 이후에 시스템 통합 작업을 통해서 영업 비용이 절감이 되는, 홍보와 마케팅 쪽에서 영업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는 그러한 시스템 자체를 조금씩 개선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매출 원가가 줄게 되고, 더욱이 지금 최근에 시장 환경 자체가 경기가 좋지 않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업종 지수도 좋았고, 내부적으로 이 영업이익 증가율도 높아지는 이러한 추세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의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는 이러한 되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그리고 작년에 특이할 만한 부분이 작년에 한 700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났었는데 주당 배당이 1250원 정도의 상당히 고배당의 배당을 하는 회사입니다. 연말 들어서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700억 이상 나는 이러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계절적 성수기를 포함을 시킨다면 배당은 2,000원 이상 아주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배당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또 하이트 진로 홀딩스에서 지분을 상당히 한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면 70%가량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배당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신다라는 부분보다 12월 중순쯤 배당주에 대한 메리트가 극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가를 수익을 끌고 가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12월까지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 잠시 또 나로 관련된 뉴스를 네. 전해드릴게요. 1단과 발사대 연결 부위에 이상이 발견돼서 네. 발사일이 연기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길게는 한 3일 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서 네. 우리의 꿈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어서 문자 종목도 볼게요. 홈캐스트가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홈캐스트 4,100원에 10% 들고 계시고요. 목표 깔고 싶다고 하십니다. 4,100원이면 상당히 좀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2,770원이니까 이 4,100원이면 아마 올 초에 매수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참 주식 투자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1분기 영업이익이 220억이고요. 2분기가 또 250억. 지금 3분기 실적이 한 3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셋톱박스 시장에서 유럽의 어떤 그 침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이 현재의 시점에도 불구하고 이 북미와 그리고 남미 쪽에서 이 홈캐스트의 셋톱박스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호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이제 신규적으로 이 가치를 부여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펀더멘탈이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 가격은 분명한 바닥이면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10월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거래량 등은요, 충분히 이 주가를
향후 이제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매수 가격까지 한 번에 가기보다는 역시 롤링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바닥권에서 회복은 결코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저항과 지지를 거치면서 이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좀 바로 전고점 부근, 즉 3,000원대가 저항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3,000원 저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000원에는 일단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두 번째 가격은 한 3,300원 언저리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지점에서 한번 잘라주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손절 마시고요. 조금 더 주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네, 게임 하이 봐드릴게요. 예. 9,580원에 비중이 50%세요. 언제쯤 사셨을까요? 손절 문의하시는 거 보니까 만원 선이 올라가기 전에 사신 것 같은데요. 손절가 또 보유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시는데요. 네, 지금 9,58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네. 지금 9,000원대가 깨지면서 조금의 손실을 한 5%가량의 손실을 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임하이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넥슨 쪽에서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넥슨 자회사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분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늘리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왔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이쪽으로 모바일 게임 쪽이 성장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온라인 게임 사업 분야는 좋은 흐름을 매출이 조금씩 늘지 않는 매출이 둔화되는 이러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게임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카론이라는 MMORPG 게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든어택이라는 FPS 게임을 가지고 있는데 서든어택의 매출 비중이 86%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업의 사업 내용만 보고 볼 때는 앞으로 조금 성장이나 발전 가능성은 조금씩 둔화되어 가는 그러한 회사이지만 최근에 단기적인 수급상의 흐름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12,000원 선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했다가 다시 8,000원대, 8,000원 중반대까지 하단을 지지받는 이러한 차트상의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8,400원 정도가 깨지면 이러한 밴드를 깨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단기적인 이러한 박스권 흐름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반등하는 시점을 노려서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손절가 8,400원에서 목표가 12,000원 사이에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게임하이 봤고요. 네. 이번에 두산 인프라코어 볼 텐데요.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거의 뭐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역시 실적을 어제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주가가 좀 빠지는 네. 편인데 예상치보다 못한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의 주가는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오늘장에서 3% 가까이 하락이 나오는데요. 네. 이 종목 들고 계신 분 매수가가요. 22,300원이시고 20%십니다. 매도를 지금 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업황도 안 좋고요. 예,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한 70% 이상 실적이 악화된 실적을 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거의 하한가 들어가야 되죠. 예. 근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반영된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중국의 지금 수출입이 이번 달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향후 중국의 정권 교체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인프라 공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것이고요. 현재 이제 중앙정부의 중국의 SOC 산업에 대한 허가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 연말 지나서 내년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의 회복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는 가장 큰 부분은 중국 시장의 굴삭기 부분인데요. 이 굴삭기 부분은 역시 중국의 SOC 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본다면은요. 단기적인 주가 침체는 어쩔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은요. 좀 길게 보면은 좀 좋은 흐름들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22,300원이니까요. 분명히 매수 시점은요. 이 3월달 언저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상당한 기간을 지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웠겠지만은요. 역시 이 종목 또한 바닥권에서 회복 시까지 롤링을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손절을 한다면은요. 16,000원을 하회할 경우에는 손절을 하게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1차적인 반등 한 18,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거든요. 예.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소환스 대리님 CTC 바이오 봐주세요. 매수가 25,500원의 비중이 40%인데요.
예, 25,500 네. 25,000원 정도. 예. 25,000원에 비중 4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CTC 바이오 흐름을 보게 되면 11,000원대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며 28,000원까지 최근 들어서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동물 음식 사료에다가 이제 첨가하는 첨가제를 파는 사업, 그리고 인체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물 쪽에서 해당하던 매출이 2011년까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출이 충분히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까지는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인체 사업 분야에 대한 연구, 투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남성들의 이러한 조루와 관계되는 정력에 관계되는 이러한 발기부전의 치료제가 판매가 허가가 되면서 매출이 급등을 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업 분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매출처가 다양화되는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외 다른 제약업체들과 제약 판매업을 대행하는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사업 영역은 더 다변화될 수 있는 이러한 성장성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지금 제약주 관련해 코스닥에서 투신권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제약주들 관련해서도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길게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인 악재에 의한 주가 하락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아직까지 상승하는 이러한 큰 흐름은, 추세는 깨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CTC 바이오 보유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예, 또 문자 볼 텐데요. 네. 오랜만에 금융주 중에서 KB금융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KB금융 최근에 사셨을까요? 37,000원에 20% 매도 시점 알려달라고요. 예, KB금융 현 가격은 바닥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미 은행주가 상당히 좀 탄력이 둔화된 모습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순이자 마진님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약한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죠. 더군다나 겹친 격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가상금리 비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은행의 순이자 마진 플러스 이 가상금리를 통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인데요. 이런 부분이 모두 다 좀 어느 정도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은행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우리나라 지수를 넘을 수 없다는 쪽에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은행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만큼, 그리고 지수 상승률만큼은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다. 안정적인 측면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수익 측면으로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여튼 지금은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템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베타가 높기 때문에 시장 하락률보다 좀 더 큰 하락이 나타나겠지만,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고요. 현재부터 지수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까지는 은행주 보유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39,000원 라인 정도를 1차적으로 좀 저항을 받는 부분으로 잡아드리겠고요. 역시 2차로 본다면 42,000원 라인이 좀 강한 저항대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근 정도면 분할해서 한 번씩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망이를 좀 짧고 대응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길게 보기에는 뭐 수익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KB금융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볼까요? 누가 전화 주셨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제가 고맙죠. 아유, 예, 무슨 저희가 말씀을요. 고맙죠.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세요? 네, 저기 메가스터디죠. 네, 네, 그거 78,950원에 23% 돼요. 야, 78,950원에 비중이 23%. 78,950원이요. 네. 어머님, 이 종목 어떻게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야, 한 2주 약간 넘었나 그때 했는데 요걸 사자마자 타임은 잘 봤어요. 막 올라가고 8만 얼마까지 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갔는데 그때 팔라고 증권회사 그 차장님이 가려했는데 제가 우리 투자증권회거든요. 네. 거다 물어보니까 더 올라갈 것 같다고 그날 외국인만 던지고 네. 기관은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그거 또 욕심이 조금 있으니까 네. 놔뒀는데 그 이튿 놔뒀더니 쭉쭉 됐더니 전출간에 7,000원만 맞이고 그냥 내려오는 게 지금. 네, 오늘 주가는 69,5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어머님 혹시 뭐 수능을 29,500. 앞둔 자녀분 혹시 있으세요?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아니 자녀분들이요. 네, 자녀 딸 둘인데 다 나이가 많아요. 교육은 다 끝났어요. 아, 벌써 다 교육은 끝났어요. 네. 네, 이게 관련 종목이 아무래도 메가스터디가 이제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 좀 많이 보는 학원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먼저 6인의 자문 의견단부터 의견 살펴볼게요. 네. 네, 네. 네. 분할 매도 의견도 주셨고요. 뭐 분분합니다. 매도 의견 3분, 보유 의견 3분. 또 9월에 별점왕 정태근 팀장님은 매도 의견 주셨는데 10월에 별점왕 예정자인 소환섭 대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이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메가스터디를 78,000원 부근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상당히 조금 큰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먼저 메가스터디를 매수하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네, 그 작년부터 제가 계속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네. 그게 작년에 한 6, 7만 원 썼던 조금씩 흘러 내려오다가 그 요즘에 살 때는 그게 또 한 번 또 팍 올라가더라고요. 예. 올라가다 조금 약간 또 주춤해서 내가 그걸 그때 잡았는데 잡긴 잘 잡았는데 예. 매도를 못한 거예요. 바로 네. 잡자마자 막 올라가고 8만 7천 원인 같은 8만 얼마까지 가서 그때 매도하려고 했는데 증권사 직원분이 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러는 바람에 예, 지금 메가스터디 보게 되시면 네. 2011년 1월 달에 21만 8천 원의 주가를 형성한 이후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이러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이유 자체가 이제 EBS에 관련된 문제가 큰데요. 수능과 EBS의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EBS 쪽으로 사람들 그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메가스터디 쪽에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가스터디라는 회사는 초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이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뭐 인터넷이나 실제로 학원에서 수강을 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이러한 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다른 분야로는 김영 자회사로 김영 편입학원을 통해서 편입 교육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온라인 교육 자체는 EBS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메가스터디의 이러한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는 흐름, 그리고 반대로 또 정책적으로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가 점점 더 이슈화 되면서 사교육비 축소를 하려는 움직임,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저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새로운 교육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대선에도 물론 교육 정책에 영향이 있겠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대선에 어느 쪽에 영향이 있겠다? 글쎄 저는 우리 애들이 벌써 졸업한 지가 다 40이 넘었어요. 예, 주가 그래서는 예. 잘 모르겠는데 좀 장기로도 상관이 없는데 좀 어떻게 예. 좀 지금 최근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여권과 야권에서 교육 정책을 얘기할 때 여권에서 교육 정책을 얘기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유를 중심으로 교육을 꿈과 끼, 박근혜 후보가 꿈과 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주가 흐름은 오히려 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야권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할 때는 오히려 주가 흐름이 좋은 흐름을 보였다.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대교나 웅진 싱크빅 그리고 뭐 메가스터디 쪽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쪽에서 대권을 잡느냐라는 부분도 주가의 추세적인 반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은 계속해서 지금 추세를 반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6만 원대에서 한번 저가를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을 뭐 포기하시더라도 조금 더 종목을 보유를 하시고 반등이 있으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종목을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한 얼마쯤 반등이 올 것 같은가요? 선전해드려야 돼요? 예, 잠시만요. 네, 다음 주까지 예, 대응조를 한번 저는 짜주세요. 78,000원에서 1차적으로 비중을 축소하시고요. 나머지는 전고점 부근, 장기 이평선 181선이 만나는 부근에서 한 8만 원 조금 넘는 부분에서 비중을 전량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만 가면 다 팔지요.
예, 시청자님 이번에는 욕심 버리시고요. 네. 네, 매수가 부근 왔을 때 정리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가면요. 예, 네. 문의하신 증권사 직원분은 또 어떤 의견이실지 모르겠는데 전문가님들 말씀 참고하셔서요. 최종 결정을 이제 어머니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네. 예, 아니면 저기 손해만 안 보면 다 털 거예요, 그냥. 네, 예. 좀 손에 안 보셔서 중복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혹시 전문가님 내가 어저께 죄송하지만 그리고 방송해도 되나 어저께 했잖아요. 내가 리스크 관리 잘 못해놓은 것 같아고 제가 좀 갖고 있거든 종목들을요. 네. 그래서 어디 전문가님한테 누구 얘기 드리니까 뭐 관리해 주는데 얼마씩 그것도 있다던데요. 예, 그럼 문의하실 점들은요. 네. 예, 저희 이제 회사로 전화를 주세요 한번. 예, 저희가 회사 그러면 전화번호 잘 몰랐어요. 회사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강동석 아나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네. 02-3153-2610번입니다, 어머님. 예, 궁금하신 점은 그쪽으로 문의를 하시고요. 네. 또 다른 종목도 상담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문자나 네.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예, 다른 것도 많죠. 예.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수고하세요. 연결, 예, 두 번째 받아봤고요. 네. 또 바로 이어서 문자 보겠습니다. 벌써 11시 30분이네요. RF텍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RF텍 사신 분 가격이 11,200원이시네요. 10% 들고 계십니다. 이분 진단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예. 지금 조금 떨어졌긴 하지만은요, 계속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RF텍 실적이요, 1, 4분기, 2, 4분기, 그리고 3, 4분기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안테나 관련해서 주 사업이지만은요, 최근 이제 무선 충전 시대가 삼성전기를 통해서 열림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3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60억 이상 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다고 본다면 RF텍의 현 주가는요, 결코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네요. 이미 2, 4분기 실적만으로 보더라도요, 현재 뭐 파워는 한 6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절대적인 어떤 고평가라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적 측면으로 본다면 현 주가는 분명히 저평가이면 틀림없다. 또한 주가의 흐름 또한 현재의 흐름은요, 상승 추세를 계속 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 주 보시면은 수요일 날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었고요. 수요일 날 급등, 즉 상한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이틀 정도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조정은 상당히 좀 깊어질 가능성보다는요, 한 11,500원 선에서 일단 조정이 1차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손절매를 미리 생각하기보다는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차 목표치는 13,500원 선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정도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31,150원에 비중 20%인데요. 중장기 목표가 짧게 잡아주시죠. 소환수대님 이 종목 기관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뭡니까? 예,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 해서 IT 네.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업황 자체가 개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관 쪽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기관에서 이러한 수급 자체를 보시면 계속 한 26,000원대부터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2만원 초반대, 2만원대를 시작으로 3만원까지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이어져 왔는데요. 긴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자체는 정고점 부근에 다다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정고점 부근에서 장기 평선들이 지금 3만원 초반대에서 계속 산지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 종합지수 흐름 자체를 보면 미국 뉴욕시장 자체도 경제지표가 미국에서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이러한 저항권대를 뚫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약간 힘든 국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고 3만원 초반대를 뚫고 올라설 때 추가적으로 그때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상관이 없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약간 리스크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비중을 축소하시기를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잘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봐드렸습니다. 예. 바이오스마트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네. 바이오스마트 매수하신 분 가격대가 2,770원이시고요. 20% 비중이 있으신데요. 매도 깔고 싶다고 하시네요. 2,770원, 최근 최고가에 근접한 예. 가격인데요.
일단 바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굉장히 좀 2010년을 기준으로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턴어라운드가 2010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스마트 카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좋은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요, 내년 2월 1일부터는 기존에 이제 그 카드를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카드로 다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이 바이오 스마트의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를 한 30억 정도 발행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주가의 상승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수급적인 걸림돌이 되겠지만은요, 현재의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겠네요. 최근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고 템포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인기주의 흐름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9월 달에 거래량을 터지면서 1차적으로 2,400~500원대를 한번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재돌파가 이제 이번 주에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진 다음에 역시 수요일 날 상한가,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적정 수준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400원 정도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종목은 턴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아 보이고요. 다시 한번 상승한다면은요, 조금 더 높은 가격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2,900원 선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 보유 전략 구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바이오 스마트까지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하겠고요. 이번에는 지난주에 상담 받으셨던 종목들 AS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 이 시간에 남은우 원장께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 이름부터 살펴볼게요. 예, KP케미칼이었습니다. 매수가가 15,300원 20%였는데요. 남은 원장님, 손절매 가격은 주지도 않으셨었고요. 네. 12,800원 이하에서는 팔 이유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이제 곧 호남석유와의 합병 얘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시청자님께서 잘 대응하고 계신지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강동석 아나운서가 기억이 나나봐요. 예. 잘 들고 계시죠? KP케미칼. 예, 이게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좀 조마조마하긴 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남은호 원장님께서 지난주에 하시는 말씀이 12,800원 이하에서는 팔 이유가 없다고 하셨었어요. 근데요, 호남석유도 계속 지금은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흘러내리고, 그래서 이게 진짜 가지고 가도 되는 건가 좀 싶기도 하고 좀 그래가지고 있거든요. 예. 일단 믿고는 있어요,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믿고 계시면 계속 믿으시면 되고요. 예. 좀 말씀해 드려도 되나요? 예. 일단 그 시청자분님께서는요, 이 주가가 떨어져도요, 사실 좀 미소를 지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그 시청자분님 같은 경우는 주가가요, 5,000원이 주가가 보이더라도요, 12,800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제 안 되신 분들은요, 시청자님 지난번 통화를 한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은요, 12,000원에 사서 현재까지 그냥 그 1,400원이라는 금액을 마이너스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네. 시청자분님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요. 네. 12,800원, 최하 가격이 12,800원 이상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가격은 주식을 시장에 파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최소한 바닥은 최소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800원이니까요. 네.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나중에 이제 그 청구를 하시면은요. 네. 그 시점에 그 12,800원으로 다시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네. 네, 그때까지 이제 주가가 만약에 13,000원, 14,000원 올라가 있을 때는요, 현금으로 받지 마시고 주식을 파시면 되고요. 네. 시장에다가. 주가가 12,800원 안 되면 현금으로 받으시면 돼요. 네. 그 두 가지의 그 방법이 다 있으니까요. 무조건 현재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이제 걱정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감사합니다. 할게요. 예. 이번 종목은 소환섭 대리가 해주셨던 AS 종목 보겠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매수가 26만 원, 비중 20%. 소환섭 대리님 의견은 장기 투자하면 뭐 보유지만 장기 투자보다는 매수가 근처에서 회복하면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쉽게도 주가는 좀 지난 상담일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수고하십니다. 지내셨죠? 어머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예?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아직 갖고 있어요, 아직 그냥. 가지고 계세요? 예. 그거 아쉽게 좀 떨어졌는데요. 예. AS 한 번 더 받아볼게요. 예. 네, 소환수 대리님. 네, 지난주 19일에 제가 상담을 드린 것 같은데요. 19일까지 흐름은 조선주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서면서 저희 코스피와 다우 뉴욕 시장 흐름이 안 좋으면서 시가총액이 컸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만 원 전 저점 부근에서 아직까지 지지를 받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업황 자체의 개선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저가 메리트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대한 이러한 투자 전략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네. 흐름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손실폭이 회복이 된다면 그 부분에서 종목 교체를 하는 방법 아니면 그 손실폭이 회복이 될 때 저희 업황 자체가 시장 자체가 좋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는 전략 그 상황에 가서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계속해서 뭐 수정 없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지금은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 네. 이 종목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거면 계속 보유해도 좋다는 말씀 하셨어요. 네. 네, 잘 참고하시고요. 네. 단풍금리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얼마 선절가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짧게 지금 짚으실까요? 어느 정도 종합지수 자체가 1900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이 1900이 지지를 받게 되면 다시 기술적으로 아니면 뭐 다른 이슈에 의해서 스페인의 구제금융에 대한 좋은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은 조금 더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지금 상황 자체도 저가 메리트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당장 팔지는 마시고요. 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예, 예. 네, 좋은 아유, 결과가 있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겁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남은호 원장, 하나증권 안성지점의 소환섭 대리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